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전종헌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선거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MBC와 KBS, SBS 등 다양한 채널에서 2시간 동안 전국에 생방송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함께 보기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와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한 해설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4명의 후보가 DJ 파악이시네요. 지금 소리가 잘 들리죠? 너무 잘 들립니다.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치 분야에 관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분들,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먼저 각 후보의 시작 발언으로 토론을 열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이번 첫 토론이 열렸던 날은 45년 전 5.18 해운군이 광주에 진입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묘하게 오늘 27일은 광주의 계엄군들이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을 기습해서 이 계엄군들을 마지막으로 살상한 최후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동호군, 문재학 군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재학 군은 다시 작년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로 회생해서 이번 내란을 확고하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총알이 강하지만 투표보다는 약합니다.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 그 넥타이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재명 후보. 스트라이프 넥타이. 홍합의색.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야간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씻지도 못한 채 다시 알바 앱을 켜야 하는 청년, TV 토론을 볼 시간도 관심을 둘 힘도 없는 그 청년에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을 건네고자 합니다. 정치가 밥 먹여주느냐 하는 물음, 그 포기와 체념을 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변호사였던 저는 법과 제도가 외면했던 그 한 사람의 삶의 앞에 늘 멈춰섰습니다. 정치란 그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면 찍어달라고 굽신거리지만 정작 정치는 그 청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어깨에 손을 얹고 저는 약속합니다.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좀 긴장해 보이는 하장이라는 말이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도둑이 경찰봉을 뺏어서 경찰을 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한다고 합니다. 독재 얘기하고 그런데 있죠. 문제자가 독재를 언급하시기에는 미안한데 듣고 싶지가 않아요. 윤석열이 독재를 하려다가 말았죠. 친이 쿠데타. 처음 들어봅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통령 후보의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이럴 때는 저희 멘트 들어간 게 훨씬 더 재밌죠. 훨씬 낫습니다. 독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재 얘기를 인사말에 넣었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거 토론을 뭐 이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이제 독재 좋아하니까 김문재. 이름을 김문재로 바꿨거든요. 김문재.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독재 매니아입니다. 반역을 하고 독재 매니아. 오죽하면은 민주당을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이낙연 괴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물. 그러니까 이낙연이 괴물 독재 얘기를 해가지고 김문수와 손을 잡았다라는 게 지금 이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윤석열이 괴물이죠. 윤괴물. 아니 이게 넘어갔습니다. 끝났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당 이준석 후보 말씀하시죠. 파이팅. 기호 4번. 작년 12월 3일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짓밟혔습니다.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이번에 후보를 낸 정당을 보며 국민은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인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마. 그런데 지금 국가 재정에 대한 대책도 없이 뭐든 다 해주겠다는 후보를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원칙 없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보름달은 저물고 초승달은 차오릅니다. 초승달 같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긴장했습니까? 이준석이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누가 만들었죠? 예, 양도구역인데요. 요거 양비론인데 지금 내란 환란으로 쓴 거거든요. 이준석 소란이죠. 소란으로 정리. 환란, 내란, 예, 이준석, 내란, 환란, 소란. 그래서 두 가지 주제에 관한 후보들의 정치 외교 자, 관련 이제 긴장했네요. 이준석 그러니까요. 수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주제 또 국민 여러분께 요거 첫 번째로. 총량제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총량제는 이제 없애야 될 주제 같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예. 주어진 발언 시간 끝나면 예, 저희가 재미없을 때는 재미를 불어넣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예.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치열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품격 있는 관전 토론 포인트 오늘 이준석 후보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왕따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말 아무도 안 걸어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시간만 남죠, 주제, 시간만. 정치 양 참고로 진행자는 MBC 전종환 아나운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 예. 모르실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 양극화와 이념 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오늘 이준석 극복하고 후보의 전략은 통합하는 좀 역할을 노출을 했는데 못하고 있는 오늘은 모두까기로 나왔습니다. 모두까기로. 모두까기. 매체를 예. 통해 확산되는 가짜 뉴스와 혐오를 부추기는 행태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런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권영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전 잉글랜드. 네, 정치 양극화는 사회적 불평등이 그 뿌리입니다. 지금의 정치는 상위 10% 기득권을 지키고 나머지 90% 시민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10대 90의 불평등 양극화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기득권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현실을 덧칠했습니다. 혐오를 키우고 갈등을 부추기며 정치의 중심을 삶이 아닌 권력에 묶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진보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일단 자기 반성부터 가는 거 좋은 그림 아닙니까? 함께 좋은 반성합니다. 그림입니다. 야, 이 자기 반성, 네. 공감 연대, 야 좋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악마로 만들며 소모적인 정쟁을 반복하는 정치가 아니라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로 중심을 나아가야 합니다. 잡으려 중심. 그들은 서로 이기려고 정치를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자고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정치에서 밀려난 시민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그 누가 노회찬 할수 의원께서 있겠습니까? 말씀하셨던 진보 판가리로. 정치가 판가리로. 노동당이 다 갈아버려야 다시 된다. 시작하겠습니다. 저 권영국이 하겠습니다. 불평등의 뿌리를 둔 기득권 정치를 갈아엎고 진보 정치로 새 판을 짜겠습니다. 예, 아주 멋있는 발언. 공감과 연대, 감동. 이어서 김문수 후보 여기는 독재 얘기 많이 자, 나오는데. 일단 들어볼까요? 독재 나오나?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얘기 나오는 거 파되니까 보니까 글렀습니다. 이것은 검찰과 반대파들이 내통한 것이라고 해서 김문재 독재 좋아하죠. 자기를 반대한 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아마 이제 응징하겠다는 비명행사 또 얘기할 겁니다. 제가 볼 때. 뻔히 예상되죠.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저의 삶 자체가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통합인데 설란영 7년 여사 동안 노조를 폄하했죠. 노동자로서 약자의 삶을 대변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의 아내를 맞이해서 설란영 여사 영원함의 이야기하고 경계를 있습니다. 허물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데 나와 발언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념적 장벽을 걷어냈습니다. 정치가 권력을 내려놓고 특권도 폐지하고 약자를 보살피며 대화하면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제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좌와 우, 노와 사, 빈부,
참고로 저거는 이제 준비한 제스처입니다. 예. 저거는 이제 옆에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재미 굉장히 없네요. 예, 할 거면 확실히 해야 됩니다. 못 정치를 살렸어요. 국민 통합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계엄했던 실천으로. 정당 후보죠. 계엄 그렇죠. 정당이죠. 친이 살아온 쿠데타 저 정당.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예, 탱크부터 먼저 치우고 오시고요. 다음은 이준석 후보입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본인 가짜 주제입니다. 뉴스는 혐오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셨던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좌우의 선동가들이 정말 부정선거를 믿어서 음모론을 퍼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치 팬덤을 결집하기 위해서 아니면 선거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서 혹은 돈을 벌려고 부정선거를 소재로 영화까지 만들어서 음모론의 야바이꾼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국민을 속이고도 반성하거나 본인이 제일 사과하지 많이 않는다는 속였죠. 본인이. 양도구유. 예, 제일 많이 음모론에 속였죠. 빠졌던 증거를 제시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독일 공산당원의 주장을 베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호텔 경제학, 커피 원가 이상하게 120원. 호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이상해요. 예, 좀. 호텔 경제학이 또 집착적으로 나왔나요? 좋아합니다. 아, 네. 끝내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서 경제도 호텔. 정치적 팬덤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런 나쁜 정치인 때문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극단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은 분명합니다.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바른 말하는 대통령을 뽑아주십시오. 낡은 기득권이 아니라 압도적 새로움을 선택해 주십시오. 바야흐로 오렌지빛 선거혁명을 이룰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제일 많이 했고 압도적으로 해롭죠. 이를 바꿔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이재명 해야 후보 됩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정치 양극화 지금 심각하지요. 정치는 본질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이번에 계엄이죠. 아예 야당을 전부 말살시켜버리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혼자 갖고 영구적으로 그 권력을 누리겠다. 이게 군정을 시도한 군사 쿠데타의 본질입니다. 이런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정치적으로 실력 없는 정치 집단들이 충직하게 실력을 발휘해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게 아니고 노동자와 기업, 동쪽, 서쪽, 남녀, 노소 이런 식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갈라가지고 대립, 갈등을 시킨 다음에 그 상대편으로부터 이 지지를 획득하는 이런 어쩌면 게으르고 아주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양극화를 극복하는 타협하고 공존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을 편을 가리지 않고 제대로 쓰겠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갈라치기를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이준석 후보 굉장히 찔리죠. 이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대통령은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프레지던시라고 각 후보가 하죠. 프레지던시. 발언할 수 있는 총량은 6분 30초입니다. 요거 조금 재미없는 형태예요. 6분 30초의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쉬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1차, 2차, 3차 거치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재미없는 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동시에 손을 자, 오늘 또 어떤 그래도 장면이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됩니다. 제가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네, 22대 국회에는 법조인 출신이 60명입니다. 법조인은 5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석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출신도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200만 농민 중에는 국회의원이 단 1명,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도 단 1명, 500만 자영업자 중에는 부분이 단 당사자성을 깨는 그런 발언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게 바로 우리의 발언입니다. 국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와 다양하게 시민의 해야 삶은 된다는 거고. 국회에서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양당이 서로를 핑계 삼아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정치개혁을 하려면 위성정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도입해야 합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님과 김문수 후보님께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하고 위성정당 하지 않겠다고 예, 약속하셨습니다. 소수 정당으로서 필요한 질문이긴 하죠. 여기 이제 아마 그 지난 총선 때 연동형 그 아주 맞는 지적이세요. 어. 저희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고민도 많았죠. 그러나 이게 정치 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협의가 가능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실효성 있게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이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자체를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 선거법 전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을 고쳐서 위성정당은 물론이고 아주 국민들도 모르고 법을 만든 사람들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준석 후보 발언하시죠. 예, 우선 저희 개혁신당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정상적으로 깨알 정정 만들지 당이죠. 않았던 당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 양극화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분열되는 것은 양 세력의 고조되는 언사,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언사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계속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예전에 트위터나 이런 거 하시면서 재미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데요. 본인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때 가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달려드신 이력이 있어요. 어떤 지적을 했더니만은 그분에게 가서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뭐 이런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요. 수준 낮은 일배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장애를 저주로 쓰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이제 법조인 정치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런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이런 언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야, 이거 나왔네요. 이거 아,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아니겠습니까? 무자격자라는 거를 저렇게 보여주고 사과하실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그냥 한두 마디 듣고 쳐버리면 되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일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랐느냐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저한테 발언권이 이제 생겼으니까 제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가급적 김문수 후보님과의 논쟁을 좀 끌어가고 싶어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한 정리하고 들어가죠. 대란 극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겠다. 이거 굉장히 자신들의 좋은 비리를 구호입니다. 막겠다는 일념으로 계엄을 선포했죠.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엄 얘기 들어갑니다. 계엄 해제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어요. 계엄 해제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면 안 됐다고 보십니까? 계엄 해제를 빨리 해서 바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런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계엄은 해제됐어야 된다. 해제하지 저는 않아도 계엄 된다. 자체를 아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계엄에 대해서는 뭐 누차 지금 72년도 유신 때도 계엄 때문에 피해를 받고 80년에도 50 때도 제가 계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예, 해주시죠. 마이크 예, 내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반대고. 예, 지금 예, 주도권 토론이 아닌데 예, 잠시만요. 김 후보님.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해제해야죠. 물어보겠습니다. 토론 태도 하나는 우선은 A 플러스. 토론 그 태도는 국회에서 모르겠습니다. 국무위원들 사과할 생각 없느냐.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그런 방식의 사과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일종의 그런 군중 재판식으로 그 어떤 국무총리를 불러내 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사과를 하라 그러면 사과를 했는데 저를 국무총리가 4번이나 했습니다. 사죄의 절을. 그런데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약간 긁힌 것 같은데요, 지금.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김문수 후보는 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도권 토론이 아닌데 그렇죠. 사실상 주도권 토론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과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죠. 사과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사과할 마음은 있었습니까?
사과는 계엄 자체를 저는 반대한다. 아예 자체를 반대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물어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주도권도 파면, 보고 있어. 구속에 동의하십니까? 그 뭐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여러 가지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그 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만 여기에 이제 탄핵의 과정의 절차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것이 과연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국회가 냈던 소추장 자체를 스스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절차상으로 구속된 문제는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일단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선거를 하는 거고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겁니다. 탄핵하는 게 타당했다, 파면하는 게 타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난 거니까. 자, 그러면 그럼 물어보겠어요. 네, 하나만. 이 질문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마저 물어봐야 되는데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권희훈 후보님 질문할 때 이게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가 있냐? 전시사변 그거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통지도 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는 계엄을 하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게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범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 폭력이죠. 있을 수 없죠.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고. 내란 정당하고 있죠. 정당하고 있습니다. 막 섞어서 무조건 상대를 내란범이다. 또 우리는 내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내란 공범이다. 내란이 아니면은 그날 왜 헬기가 국회의로 날라왔을까?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언어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총량제 토론이고요.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권영국 후보께 발언 시간 드립니다. 네, 내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자, 아까 전에 위성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위성정당의 가장 큰 피해가 바로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대방이 그 위성정당을 만들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솔선수범하셨어야죠. 또 하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러면 직능대표라든가 이런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단일한 뉴스를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끝나고 나니까 또 이준석 후보와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뿐만 이 이야기만 자꾸 난무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일화. 단일화가 없시다. 이 난리를 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와 다른 후보들은 이미 결선 투표제를 다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입장은 뭡니까? 답변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니요, 여기에 답변 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답변 주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 것이 제가 비례대표 자체를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가 공천위원장을 하면서도 비례대표 공천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왜곡이고요. 왜곡이 아니고요. 예, 일단 왜곡. 여기 답변하세요. 예,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왜곡적 토론 태도는 참 아직도 좋습니다. 이렇게 몰아가면 답변하십시오. 결선 투표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결선 투표는 저는 뭐 지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준석 후보 발언 기회 드립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일이 거듭되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계엄 전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지만 이 부분 헌법재판소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국회가 좀 고칠 점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선거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법체계에 대한 수정을 가할 때는 보통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의 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신 뒤로부터는 일방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방 처리라는 것도 특히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 처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몇십 년간 운영해온 원칙을 깨뜨렸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않을까. 왜 본인의 등장과 함께 이런 일이 빈번해진다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것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일방적인 단정이죠. 나는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나 또 무슨 팩트에 어긋난지 말씀해 주셔요. 제가 발언할 때는 좀 중간에 룰을 팩트에 지켜야죠. 어긋났다고 하시면 됩니까? 팩트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 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혼날지 한 혼나야 이번 됩니다. 토론회 때 입이 일단 입꼬리가 내려왔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일본의 영향이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한 24% 된다는 공식 통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엉터리로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시면 토론이 잘 안 된다. 또 균등화 발전 단가 이것도 원자력과 다른 재생에너지 사이에 뭐 몇 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원자력보다도 다른 재생에너지들이 더 싸다. 이게 지금 최근의 자료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얘기는 많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통과된 게 더 많다. 저는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답변 드리자면요. 일방적인 아까 그런 법안 처리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과 국회법, 사법체계 등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국회에 지금까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윤석열을 들어서 답변하시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균등화 발전 단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남해안 풍력 발전에 대해 가지고 300원 정도 된다는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지 않은 단계라서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단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틀린 게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죠. 지금 단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측하고 있는 전체 평균 단가는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얼마로 계속 예측하십니까?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로는 유럽 기준으로 하면 50원, 70원 이런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남해 풍력 발전 단가가 50원까지 네, 떨어진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영국 후보가 발언 신청했습니다. 권영국 후보 발언하시죠. 네네, 아까 자꾸 끊기는데요. 예, 이재명 이게 후보께 총량제 토론이 다 네,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맞아. 그 결선 투표제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지난 네. 대선 때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부터는 결선 투표제를 실시한다는 거 맞습니까? 글쎄요, 이게 지방선거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결선 투표제가 지금 제가 되면- 말씀드린 거는 네. 헌법상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결선 투표를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네네.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주의 성평등의 핵심은 의회에서 네. 성별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네. 국가인권위에서도 공천할 때 특별 성별이 60%를 넘지 않게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지켜지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여성 비율은 20%, 60명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다인데도 OECD 평균 33%에 한참 못 미칩니다. 네. 현재 성평등 공천 규정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저는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을 최소 30% 이상 공천하지 않으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래야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뭐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유용한 방법일 수 있겠죠. 뭐 여야가 합의하면 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글쎄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그 숫자를 채우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이시긴 합니다. 네, 방향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답변이 검토는 하는데 계속적으로 나중으로 밀리고 있어서 그럼 과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저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을 잠시만요. 좀- 이재명 제가 답을 제가 아무도 답까지 안 했습니다. 듣고 나서 그러면 제가 이준석 아무도 후보 안 발언 좀 혼란의 도가니탕이네요. 늦었습니다. 아무도 안 김문수. 했습니다. 먼저 네, 제가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먼저 신청한 네. 후보께 먼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후보 답변을 듣고 이준석 후보 답변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이게 특정성, 그러니까 소수성이 30%, 40%를 넘어야 된다라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좀 다음 단계에서 저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제가 소수성을 성소수라고 잘못 표현한 그걸 꼬투리 잡아서 제가 소수성을 30% 할당한다고 얘기한다고 저를 비난하시던데 그건 한참 몇 년 전에 다 해명한 거니까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자, 발언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좀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준석 후보로 던집니다. 저번에 답변하신 거와 관련이 있는데 그날 그 계엄 해제하는 거기서 경족수가 찼으니까 시끄러 임마 사건. 자기는 뭐 다투고 있었다 뭐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국가지 대사 아닙니까?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그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막 슈퍼 나왔다가 우다닥 이 국회로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의원들 중에도 화장도 못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여성들이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 담을 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4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국회 경비대가 담을 차단한 상황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는 허위 사실이 것인데 아니라 진실이죠. 안 넘었죠. 무슨 허위 사실을 시끄럽다 주장하시는 그랬는데.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다가 뒤였습니다. 넘어서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거든요.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뒤였습니다. 글쎄, 한참 그거는- 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아니,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 뭘 마시고.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랬냐고 물어보죠.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문제 삼으시는 아니 왜 겁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나라의 운명이 달린 여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글쎄 그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민주당 의원 2분이랑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됐습니다. 눈이 더 커졌습니다. 저러다가 눈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커졌네요. 지금 쌍꺼풀 본인이 생기겠네. 재판을 5개를 받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재판 5개가 전부 다 보통 재판도 아니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저거 이제 성남FC, 또 시작이죠. 예, 또 특정 시작. 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우리 김문수 후보는 이제 질문을 준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읽고 있습니다. 예. 예, 종이를 보고 계속 읽고 계시죠. 그 의사실 공표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실은 이 내용보다는 앞서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황당해하고 어이없어하면서 눈이 더 커졌죠. 눈이 완전 동그래져가지고 예, 토끼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 근데 샤워를 바로 들어갔다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 샤워를 하지 말 걸 그날. 굳이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그 문제가 된 건데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거 하니까 공직선거법도 지금 바꾸고 있고 또 대법원 판결 말고 아직까지 질문하고 계시 예. 이런 상태에서 확실히 그 더구나 메시지 전달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태도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지금 눈이 회장이 감기 아니구나. 예, 예. 죄송합니다. 그 회장이 우리 이재명 회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해놨는데 바로 국무부에도 고발하고 또 상무부에도 고발하고 유엔 안보리도 고발해놨고 그 여러 가지 고발을 하셨다는 그 얘기가 됩니다. 사실 대외 활동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우선에 중지를 시키는 것은 그만두고 이 재판 자체를 받아야 되고요. 또 지연시켜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본인을 위해서 모든 재판도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수, 문제는 이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대법관 수를 지금 14명 있는 대법관을 오히려 지금 뭐 논점이 100명도 뭐죠? 아, 논점이 그러니까 이제 본인 위주로 법을 고쳐서 되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한 얘기를 관계도 되게 이런 길게 식으로 하죠. 법을 안 하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질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이제 끝났네. 아 끝났어. 일단은 그 수없이 많은 기소는 우리 김 후보님이 속한 이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어요. 그럼 증거 없는데 국민들이 왜 유죄가 인정했겠습니까? 말하는 거 좀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태도는 참 좋아요. 그런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관한 끝났습니다.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따르면 되고 그런 법률들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 시간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먼저 발언권을 신청한 이준석 후보 발언하시죠. 예,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발언 순서가 엉키는 바람에 질문을 어차피 시간은 발언 총량제에는 4시간을 다 쓰면 대답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질문도 못 해요. 예. 지난 토론에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이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루카스 자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저 정도면 저 그분을 호텔 매니아인데요. 호텔 매니아입니다. 호텔을 너무 좋아합니다. 알고 보니까 자나깨나 호텔, 공산당 항상 기관, 호텔.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입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분들 기관지를 읽고 이런 분들을 아시는 건지 어떤 경로로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접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저는 이런 사례를 드실 때 어떻게 조사하셨으면 국민들에게 본인의 호텔 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공산주의자의 그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는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인데 네. 저런다고 지지율이 절대 안 올라갑니다. 네, 자기 무덤을 파고 있네요. 네, 지금 호텔 경제학 얘기는 벌써 3회차 토론 내내 거의 다 나왔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지금. 네. 입꼬리 내려갔습니다. 20초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줬어요. 뭐든지 이렇게 종북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 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루카스 차이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아주 눈이 고전적인 더 단순화된 경제 흐름에 관한 돈의 흐름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사례예요. 100유로 이야기, 100달러 이야기, 5만 원 이야기. 그 얘기를 한 건데 전체를 얘기하면 전체를 보시고 그중에 일부 이걸 왜곡 과장해 여기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검조농법.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토론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20초 전했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놀라운 것이 우리 이제 세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패턴을 읽으셨겠지만 본인이 지난 토론에서 먼저 저에게 루카스 자이제 아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지금 저한테 종북몰이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본인이 어쨌든 남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당신 이 사람 아느냐 물어보고 제가 안다고 대답했더니만은 본인이 사전 지식 조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공산주의자의 사상인 것을 독일 공산당의 반자본주의자 이야기인 것을 모르고 국민들한테 소개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와가지고 회피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다. 저는 계속 이렇게 발뺌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할 것 같으면은 국민들이 올바른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오늘 제안합니다. 지정하시는 곳에서 토론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에서 해도 괜찮고요. 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천히 생각해 보죠. 포인트가 천천히. 슬로우 띵킹이죠, 슬로우 띵킹. 야 미치겠다. 다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뭐 이념 논쟁을 하는 곳은 그 아니잖아요. 참고로 토론 얘기 나오니까 여기는 이준석 정책- 후보는 저거 토론 받으려면 저랑 먼저 한번 하고 아 그렇지. 네, 상위 랭킹으로 올라가야 그러니까 됩니다. 남한테 토론 제안하려면 네. 본인이 제안을 본인이 도망가는 분이기 받으셔야지. 때문에. 일단 예.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어닝글랜드. 이준석 후보 발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양. 아이고. 아, 네, 이따가 제가 봐서 답변할 게 있으면. 네.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면 개업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 얘기 듣고 무서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말이. 윤석열이라면 국회도 해산하고 개업령도 선포하고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 해산은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독재 정권 때 한 일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 얘기는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려요.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하고 최저임금 차등제 두자고 하고 이제는 국회 해산권까지 두자고 이 얘기를 한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아니 왜 저는 매우 이준석 후보가 전도양양한 저는 정치인이라고 봤는데 이 나쁜 정치만 자꾸만 제도화하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걸 옹호합니까?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준석열이죠, 별명이 준석열. 40대 윤석열. 40대 그러면 윤석열. 정말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 주시겠습니까? 네네, 한 10초만 드리겠습니다. 10초 갖고는 안 되겠죠. 20초 드릴게요.
사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아까 권영국 후보께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좋아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겁니다. 국회 해산권이라는 건 실제 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운영되는 거고요. 국회 해산권이라는 것이 뭐 가가지고 군대를 통해서 해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산되면 다시 선거를 하자는 의미로 국민의 민의를 묻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 국회 해산권인데요.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은 아까 네. 비례대표제가 20초. 맞지 않지 않습니까? 20초 드렸어요. 예, 20초 드리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비난을 막 하셔놓고는 왜 어긋나십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자 잠깐만 얘기 드리세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당연히 국회 해산권이 있죠. 총리 불신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서로 견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1인 치하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1인 치하. 이게 독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게 뭡니까? 국회가 없어지는데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왜 독재가 됩니까? 네, 권영국 후보도 시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56초 남았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아유, 너무 이제 그만 들어. 아유, 이거 내려갈 것 같아. 예, 사실은 그 퇴근합시다. 우리 김문수 아유, 후보께서는 예. 그 이제 연일 그 질문을 좀 아이고. 종이에 또 써오셔가지고요. 예. 종이에 또 읽고 계신데 예. 주변 인물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과 오히려 이때는 저희 얘기를 듣는 아, 게 그럼요. 청력 보호, 아, 그렇죠. 귀 보호. 네. 예. 사실은 잘 들리지도 않을 예.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까봐 예, 저희가 일단은 뭐 어떤 질문 하시는지 예. 배소연 씨가 또 이제 또 아, 배소현 씨 지금- 얘기합니다. 아니 야 이건 뭐 주변 인물 뭐 이러다가 뭐 이제 설명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예, 나오겠어요. 밤새죠, 밤새. 예, 뭐 단군까지 가시죠. 예. 예, 뭐 어디 뭐 영조 정조까지 다 가야지 뭐. 태정태세 문단세. 또 예. 경기도지사 때 초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하던 전영수 씨가 또 마찬가지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썼느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네, 김문수 아, 후보도 마이크가 꺼졌네요. 시간을 모두 마이크 사용했습니다. 꺼졌네요. 첫 번째 토론은 여기까지. 이거 좀 방식 진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치열한 저희 총량제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공약 검증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들의 핵심 공약 발표를 먼저 듣고 주도권 토론으로 이제부터는 좀 토론을 들을만 할 예. 겁니다. 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정치 개혁과 개헌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대화의 실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 투쟁은 이제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우리 정치권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개헌을 통한 어떤 권력 분이 구조 댓글로 개편들, 이준석은 공약이 없지 정치 않냐고. 시스템의 아 이준석에 공약이 없다고요? 공약 토론을 해야 되는. 아, 공약 없는 이준석. 각 네, 기후가 후보의 없죠. 공약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하시죠. 우리 헌법과 우리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입법부의 다수 정당인데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 이게 지겹다.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저는 좀 김문수 후보의 레파토리가 예. 좀 지겹긴 하네요. 탄핵 얘기. 이 줄탄핵했다라는 거를 이제 시작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상권 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상권 장악.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이 파괴했죠. 이게 헌법을 파괴하고 삼권 분립을 파괴하려는 자가 윤석열이었잖아요. 예.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입니다. 예. 언론도 지금 언론 노조를 통해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민주노총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 폭주, 탄핵 남발, 방탄 입법, 이 카톡도 검열하고 예, 그래서 김 후보님 그 공약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김 자기 후보님. 공약이 없어요.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괴물. 저 이낙연 워딩이죠. 이것 때문에 이낙연 그 이낙연 씨 얘기는 아까 처음에도 했었는데 이걸 또 혹시 잘못 착각하시고 아까 읽었던 거 또 읽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낙연 후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민을 가야 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를 김문수가 진정한 국민 통합, 모든 동서 또 아니야 국민 통합을 그러니까 훼손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윤석열 아니냐고. 자, 다음은 이준석 후보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공약 방금 들으셨어요? 없습니다. 당선됐을 때 그가 속했던 정당인 앙마르슈는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당선과 함께 프랑스 정치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이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제가 속한 정당인 개혁신당은 의석이 3석뿐이지만 마크롱이 가졌던 것보다는 큽니다.
저의 당선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에는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방식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2017년 프랑스 대선과 같이 압도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할 그 때입니다. 본인과 마크롱은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죠. 마크롱에게 갈르고 이러지 않았는데. 1980년 이래로 예, 40년 거짓말도 안 가까이 했고.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프랑스 국민이 마크롱을 통해 개헌을 이뤘듯 대한민국 국민도 이준석을 통해서 개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지고 양당이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야합을 했듯이 권력구조 개편을 양당에 맡겨놓으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 악마를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에 이어서 이준석 후보도 공약 발표를 일단 그 A4 용지를 보고 이제 읽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본인도 기득권입니다. 예, 언론 기득권.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에 써져 있는 대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겠죠.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정치의 실상도 변경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매우 잘못되어 있죠.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소수가 동의하지 않은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민주당 보고 독재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부권을 대통령이 41번 행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을 30몇 번 했다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13명인가 14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해가지고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하는데 당연히 탄핵해야죠. 개헌을 해서 체계적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만 첫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결선 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엄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해야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자치화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영국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개헌을 해야 합니까? 국가는 무엇이고 헌법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국가는 시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헌법은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개헌은 그 약속을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게 개정하는 일입니다.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개헌을 해야 합니까? 개헌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일입니다. 노동자,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광장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득권 유지와 권력 안배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합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엄 조항을 고치고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만에 추진하는 개헌은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헌법,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헌법, 식량 주권을 지키는 농민헌법,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기후헌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돌봄헌법. 저 권영국이 이 개헌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게 아무리 군소정당이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 개헌 공약을 얘기할 때 구구절절이 탄핵 얘기했던다고는 비교가 되잖아요. 이제 비교되죠. 공약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쿠데타 이어가며 세력은 또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6분 30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 잘 봐야 됩니다. 네, 가급적이면 1분 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2명 이상과 토론을 해야 되고요. 상대 후보 답변 시간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됩니다. 이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자가 개입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김문수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전종환 MC님은 어떻습니까? 네. 뭐 굉장히 침착하신 분이죠. 침착하네요. 침착하게 잘하시죠.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 여러 가지. 5개나 받는 재판 재판 얘기 또 합니다. 주변 인물이 아까 했잖아. 사망한 한 거 또 해.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 고집 있어요. 한 길만 걸으시네요. 예. 그럼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개발도 하고 각종 사업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과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런 분이 성남시장 할 때 조그마한 대장동 하나 개발하는 이게 지금 정치 개혁하고 개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생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판받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또 본인은 그게 당군 일에 제일 잘하는 그 개발이라고 고장난 레코드판 틀어놓은 것 같아요. 계속 도는 거예요.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김문수 이게 후보님. 1차 때, 2차 때 계속 비슷해요, 이게. 김독재 후보님 네. 또 어지러워요. 개발을 한다. 각종 사업을 한다. 주변에 또 많은 공직자를 제대로 거느릴 수 있을까? 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뭐 제가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하나 그 청렴도를 공통점이 이준석과 김문수는 단일화 해야 되겠는 게 네. 둘 다 미래가 없네요. 어. 와 이렇게까지 이재명 후보의 과거 얘기만. 예. 성남시로 만들어버리고 부패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이렇게 정말 아수라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이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투옥되고 자, 이게 근데 정말 슬픈 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거의 50분째 보고 있는데 네. 김문수 후보의 화법이나 이 논점 이게 다 똑같아요. 못 고쳐요. 못 고쳐.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에는 전영수 실장 또 시작하네.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예. 아까 더 했잖아 이상 그 말을. 희생은 네?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끝났습니다. 대통령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저는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제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저는 업자를 만난 일도 없고 그들이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것은 그 검찰의 가혹한 그 압박 수사 때문이죠. 그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보세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법인카드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이미 유죄 판결이 다 났고 또 대북 송금만 하더라도 그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7년 8개월 받았잖아요. 감옥에 앉아가 있고 다 지금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럼 무슨 증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검찰의 공소장이다, 재판의 판결문이다, 유죄 판결이 다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죽하면은 전영수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은 유서에서 그랬습니다.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괜히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윗물 중에 윗물인데 윗물이 맑아야 네, 아랫물이 저렇게 토론 중간에 유족을 언급하는 게 네, 그게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가 네. 않죠. 가족들 당연하죠. 있는데. 가족을 또 두 번 마음을 해집는 거죠. 정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수도하고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예를 들면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거는 아예 그 행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법을 고쳐 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자. 세상 전체에 이런 핵의 망측한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정말 이낙연 대표도 이 주도권 토론 시간에도 또 이낙연 이름이 등장했어요. 괴물을 만드는 괴물의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죽하면 이낙연 후보가 저를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자, 지금 또 이제 우리 박진영 비평가님과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모시고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토론 해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와서 안 되잖아요. 근데 또 형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행이에요. 김문수 후보 할 때 오셔가지고 그래도 오디오가 좀 물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구성 아니 김문수 후보는 지금 계속 이낙연 또 법인카드 탄핵 재판. 탄핵 재판 이재명
범법자 이거 지금 계속 돌림 노래하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정수님 보고 그 말린다고. 예? 김문수는 정계에 거의 없죠. 정계 거의. 네. 어려워지고 파탄이 나고 이런 지식도 상태인데. 정치적 감도 거의 없는 거의 없다. 아니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너무 저기 안 듣는다 우리 김문수 말은. 예. 잘 안 들어요. 네. 이낙연 총리가 아까도 보니까 오죽하면 소리 하더만 보니까. 예, 예. 이렇게 되겠네요. 잠시만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룰을 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기회를 드려야 되고 아, 두 명 저기 이상과 김문수가? 토론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빨리 답변- 답변을 듣고 질문 하나. 최소 2명 이상. 네, 저한테 부패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 정치자금 4번인가 3번인가 그 부정자금 받은 걸로 그 캠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 다 처벌받았죠. 그렇죠. 그의 부정수지 그 받은 부정에서 수급한 정치자금이 4억이 넘던데 그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다 처벌을 아주 내죠. 거구나. 예. 본인이 진짜 뭐- 몰랐어요. 그럼 부하들이 다 그 책임을 지면 그 김문수 후보님 주장에 의하면 연대 책임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왜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네, 잠시 문제가-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지 않아서 한 명에게 더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야 예, 두 명 이상 토론이 가능합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았겠죠. 제가 안 처벌받으면 자꾸 저 처벌로인데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둘이 단일화를 해. 나도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 측근들이 이제 문제 생기시면은 똑같은 논리로 이제 타격받으실 텐데 그냥 그 저번에도 항상 시간이 남으면 무조건 김문수 후보는 저 이준석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넘기는 거예요. 오늘 이준석 후보 입꼬리가 너무 주세요. 내려갔는데. 아, 네, 많이 그래서 내려갔네. 지금 이렇게 지금 잘안 본인이 풀린다는 이렇게 전 꼬리가 세상을 내려가고. 다 아는 문제를 딱 잡아떼는 거 이거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네, 주어진 시간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이준석 후보. 자, 이준석 주도권 주도권 토론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님 그 헌법 8조 잘 아시죠? 시작은 역시 이재명. 예, 뭐 조문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 8조의 2항인데요. 쫓아낸 분이죠. 제발 그 헌법대로 정당을 그러네.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운영을 보면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란 말을 들은 지 오래고요. 정당의 당원 같으면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당원 같은 것을 막 바꾸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당원을 보면 80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당직이 기소 시에 정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1심 유죄 나오자마자 당원 80조가 삭제됐거든요. 이렇게 당의 존립 근거가 되는 당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위인 설법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전에는 기소된 사람 없었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기소되고 나니까 무죄를 선고받으니까 무덤파는 질문 같은데요. 법 체계에 대한 당내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법률이나 개헌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관련된 부분은 좀 회피하시고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자, 허나.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시간 아는데 지났는데요. 어쨌든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시간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예. 뭐 허은하, 김용남 그렇게 좋으시면은 허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 거 참 읽어드리면요. 미안해. 매표 포퓰리즘을 하는 사람이다. 한국판 차베스다. 김용남 의원은요. 이재명은 대통령커녕 성남시장의 자격도 없다. 저걸 또 준비를 해왔어요. 준비를 해왔어. 행성 한우보다 더 맛있다는 횡령 한우를 사 먹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반영해가지고 같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어떤 태도가 있으신데요. 지난번에도 똑같았지만은 이제 국민들이 그 수법 잘 알 테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들켰고요. 오늘 또 이 토론이 저기 있는 토론- 날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님 재판 아니, 저런 거 조사할 시간에 좀 나라 걱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퇴출, 레드카드. 많은 분들이 뭐 10만 원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구태다. 지금 재판 받는 거 보면은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조인들 정치시키지 말자라면서 제가 천하람 제명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가 더하네. 네? 더 심하네.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렸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뭐 종류가 다양하겠죠.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야, 그래서 근데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법인카드로 대단하다, 결제할 수 있는지 진짜.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대단하다. 대답할까요? 예. 네.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그 사건에서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재판에 대해 가지고 사실 대선 후보로서 예전에 민주당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공격할 때 성완종 리스트 판결이 그때 2심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당선되어도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 하도 공격하니까 홍준표 후보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재판 받아서 유죄 나오면은 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 재판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재판 받을 의지를 보여주실 생각이 없습니까? 무죄를 확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작 기소라면서요. 아, 이게 진짜 펜코가 좋아할 만한 발언만 하네요. 얘는. 부시 사건 같은 경우 팬통령 하세요, 평생. 펜통령. 평생 영구 종신. 직원들이 기소돼 있는데 증인이 478명이에요. 그 재판 매일 해도 2년 걸립니다. 그런 재판들을 마구 기소해 놓고 이 검찰 국가가 이렇게 난폭하게 정치 탄압을 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기소됐으니까 죄인이다. 고발당했으니까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로 하던 수법인데 예, 시간 다 우리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후보는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무죄인 사건이었는데 그런데도 떳떳하게 나는 재판을 받아서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할 정도로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 안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돌려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님, 그 사실 근데 둘이 단일화하는 게 어울리긴 해요. 상태 안 좋은 사람들끼리.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우, 심각. 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정의당의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눈에 여쭤보시는 힘을 게 좀 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찡그리고 얘기해.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것을 적각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만하자. 아이고.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저는-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있죠.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우리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그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못했다.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죠. 네,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야, 근데 진짜 좀 보는데 이거는 힘드네요. 후보의 아,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너무 좀 역스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귀를 정화를 시켜드려야 돼. 인간 안 된다. 예. 자, 이재명 후보 보겠습니다.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 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영국 후보님, 제가 우리 이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저는 권영국 후보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잖아요. 아주 오랜 세월 노동인권 운동도 하시고 변호사로 사람 고쳐서 정말 무슨 우리 사회에 못 고쳐요. 못 어두운 고쳐. 곳, 낮은 곳을 살피시고 정말 큰 애 써오신 거 정말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민주노동당도 정책을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다시 또 인정받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되죠. 그 김문수 후보님 관련해서 전에 한번 논쟁을 심하게 하셨는데 내란이 아니다. 처벌받아야 내란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제가 이제 곧 답변하기 전에 네. 제가 변호사인데
이 대선 후보 토론장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법정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요. 네, 좋은 말씀이에요. 우선은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상에 있는 요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헌법상에서 내란 행위라는 것은 그것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 내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내란 행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거죠. 이준석이나 정확하게 김문수는 이제 흥신소형 토론이네요. 흥신소. 아니면 나무 위키. 적으로 맞아. 예, 아우. 북한을 물러나거나 국토를 참전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잖아요. 군사를 동원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진입해서 장악하려고 한 건 명확한 내란 행위입니다. 뭐 판례에도 다 나오잖아요. 김원수 후보님,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정호영이라는 사람을 그 선대위에 영입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정호영이라는 사람은 광주 학살의 주책임자 아닙니까? 그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잠깐 답변을 제가 요구하면 되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전에 전두환 추징법도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또 전두환 씨를 예방한 바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내란 수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또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라, 제명하거나 이런 말 한마디도 못 하시고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도와서 당선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김문수 후보 도우라고 지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이론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 수계가 귀환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바로 그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다 이 재판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나와 있는 네, 거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거는 그냥 네. 주장입니다. 자, 하나 또 물어볼게요. 네. 우리가 민주당이 군사 쿠데타 이런 뭐 또는 학살, 고문 이런 반인권 범죄,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낫지 처벌하는 것처럼 그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자. 이런 법을 만들었더니 국민이 반대했고 심지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이런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까? 저는 그러한 취지의 법이라면 당연히 제가 앞장서서 오히려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이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는 분이 이제 웃긴다 이제. 아니, 왜 이제 재밌다 이제. 이제 레파토리가 재판, 탄핵, 또 주변 사람, 주변 사람. 돌고 도네요. 네. 돌림 경계를 영구 은퇴시키도록 법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좋은 일을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지금 구속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그날 밤에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건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직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이런 문은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5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물었는데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 끝까지 대답 안 했거든요.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 안 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해서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이 스스로 다 당을 떠나고 스스로 아무렇게 말을 돌리지 안 하고 마시고 지금도 관계가 있는데 단절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이미 없는데 뭐 단절을 있어야 단절을 하는데 없습니다. 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단절을 안 하겠다, 회피하겠다 이렇게 저는 단절이라는 이해하겠습니다. 거는 누가 관계가 있을 때 단절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자, 권영국의 주도권 토론 가봅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토론 시간 낭비하는 우두머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낭비수계. 주로 낭비수계. 토론 네, 낭비수계. 낭비수계. 시간을 다 낭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5.18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 저항의 상징입니다.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일단 아픈 짧게 거예요. 이거 답변해 주십시오. 보수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많거든. 김문수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계엄 요건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사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님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뭐 계엄에 대해서는 아예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권영국 후보 이상으로 여기 있는 누구보다 제가 그러니까 계엄의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피해자요? 계엄은 박정희 기본적으로 때? 군사상의 여러 가지 조치이기 때문에 경찰력으로 안 될 때만 계엄을 해야지. 이죠. 계엄 네. 자체가 자, 발동되는 그만하시고 평시 계엄을 얘기한 겁니다. 네. 사전 동의, 사후 동의에 대해서 강화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회 동의보다는 기본적으로 계엄 자체를 발동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국회 동의인데. 역시 동의에 대해서는 별로 의사가 없다 이런 국회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정치적으로 보이겠습니다. 악용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시에 직무 대행은 한덕수 같은 국무총리가 아니고 선출직인 국회의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행정에 대한 기본이 안 된 질문입니다. 기본이 안 되고요. 아니, 선출직에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회의장처럼 제가 사회 주장하고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고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짜증나죠, 지금? 책임자이지만 적어도 이러한 비상시에는 선출직인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아바타들이 실제로 누굽니까? 한덕수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아바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2의 윤석열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한 대행하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영국 후보님이 그렇게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멀리 이해한 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모르다니요. 그건 말을 좀 아니 헌법에 그런 게 가려서 어디 하십시오. 헌법에 그 대행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헌법에 아니 대통령이 유고되면은 국회의장이 대행한다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나 자, 어느 헌법이 있습니까? 대통령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권한 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 자, 그만 묻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책을 묻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님께만 네. 묻겠습니다. 그 기후 재난은 이미 현실입니다. 네. 중동 사막 도시에 폭설이 내리고 세계 주요 도시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습니다. 네. 어리와 떼짐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에 개헌을 하면 87년 개헌 이후 38년 만입니다. 네. 그동안 수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전 인류적인 기후 위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후정의 실현 네. 반드시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약속하시는 거죠? 네. 뭐 저희의 그 개헌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헌법 조항에 기후 위기 대응과 자연 생태계 보호,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 조항을 포함해야 된다고도 보는데 여기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다양성 보장하는 것. 네. 네, 좋습니다. 기후 위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하나가 되어 해결할 전 인류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네. 또 묻겠습니다. 불평등 타파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금을 통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재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창출되는 이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것, 그것이 이익균정권입니다. 네. 아시죠? 네, 재헌헌법에 있습니다. 네네. 이익균정권은 두 가지 분배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첫째,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분배입니다. 너무 악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분배입니다. 네. 중소기업이 우리 전체 기업의 98%, 고용의 88%입니다. 네. 그런데 매출 비중이 35%. 네.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중에서 가장 그나마 내용이 있는 시간이에요. 이 박정희 정권 때 이익균정권이 헌법에 사라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헌에서 이 불평등 타파를 위한 대책으로서 이익균정권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는 이렇게 이익균정권 복원을 생각하는데, 이런 불평등 타파를 위해서 헌법에 들어갔으면 하는 대책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시간을 조금 주시면, 일단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불평등 양극화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존에 있는 것을 교정하는 방식으로는 수정이 어렵죠. 그거는 사회주의 국가화 되지 않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는 기회니까 성장의 기회, 그 결과물의 배분을 좀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헌법 조문에 이익균정권이라고 하는 걸 넣는 것은 아마 엄청난 사회적 경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끝까지 듭니다. 듣겠습니다. 이익균정권을 도입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도입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가장 핵심적인 문제, 불평등 타파에 대한 개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 안배를 다 골고루 하죠.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이 내용이 있어서 묻게 됐는데, 저는 네,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 아, 이준석 후보한테는 질문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벌써 이제 토론이 1시간하고 15분이 지났습니다. 공약 검증 토론 두 번째 주제 후반전을 예, 이제 후반전이다, 후반전. 정책입니다. 전반전 평가 좀 정치 우리 중이 됐는데 우리 박진영 비평가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신윤기 변호사께 좀 간단히 들어볼 건데, 우리 신 변호사는 전반전 평가. 저는 뭐 최악의 김문수, 그리고 더 최악 이준석, 그리고 뭐 문영구 후보나 이재명 후보 얘기는 좀 들어줄 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말이 되는 토론을 하려면 네. 확실히 상대방이 중요하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중요하다.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약 그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펜코 맞춤형, 수에 따라 펜코 열광형. 딱 이너서클 안에만. 네. 우리 국민 세상에 그 만들어도 모든 인민이 다 펜코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나 봐요. 네, 그렇고 김문수는 도대체 오늘 토론으로 그런 모습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기할 생각이 있나 싶고요. 예. 어쨌든 뭐 김문수는 뭐 지지하는 사람들 계속 지지할 겁니다. 뭐 토론과 무관하게. 예. 예. 이준석은 펜코를 열광시키는, 펜코를 강압시키는 그런 토론만 했을 뿐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외연 확장은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 박진영 비평가님께서는 정말 시정잡배 토론회다. 아, 그리고 이준석은 인간 안 된다. 뭐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아닌 자의 외교안보 정책입니다. 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을 가치가 없어요. 시시 유관성과 얘기하고 있어요. 유연함을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쉐시 얘기가 나왔군요, 중간에. 만들겠습니다. 한미 합동 군수 시설을 구축하고 우리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서 포탄을 생산해서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EU와 동남아 방산 시장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동맹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을 설계하고 이끄는 나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세계 속에 존중받는 강대국,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이준석이 본인 그 길에 자체가 앞장서겠습니다. 품격이 없는데 무슨 품격 있는 그러게요. 네, 이어서 이재명 자기 후보 품격이나 좀 공약 발표. 갖춰야죠. 네,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외교 역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교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3일에 내란 사태 때문에 외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러시아의 북한 접근, 또 일본과의 관계 등등 상당히 매우 복잡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죠. 한미일 협력의 내용은 당연히 안보, 기술, 문화, 환경 뭐 등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 2배에 달합니다. 야, 근데 종이 한 번 안 보고 저렇게 발표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 체화가 된 걸 얘기하는 원영국 후보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제 군대는 극우 이념이 아니라 합리성과 헌법 정신으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폐쇄적 엘리트 파벌을 과감히 해체하겠습니다. 시민 통제가 구현되는 민주주의 수호군, 인권의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평시 군사법원은 완전히 해체하여 그 기능을 일반 법원으로 이관하겠습니다. 내란의 주축이었던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겠습니다. 권력자가 외부의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자의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제된 국방 통제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힘의 과실을 근절하고 북풍의 공포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저는 한국형 모병제를 5년 안에 정착시키겠습니다. 아, 권영국 후보가. 직업주의를 확대하여 청년에게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유, 저게 종이를 들면 안 평화가 되는데. 경제입니다. 글씨를 좀 평화가 키워가지고 기후와 밑바닥을 보더라도 생각으로 하는 가볼 수 있게끔 해야 한반도 되는데 평화 경제권을 네. 조성하겠습니다. 미국과 물론 북한이 이제 수교를 맺는 정확한 발언을 하려고 볼 수는 있는데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약간 그 이재명 후보 한반도 방식이 평화를 좋죠. 그렇죠. 네. 이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대립이 아닌 이제 서로 대화로 이끌어 이준석이도 막 내도록 봐요,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예, 보면 봐요. 남 욕할 거 적어 와가지고 김문수 후보. 순서대로 근데 욕하지. 이제 봐도 엉망 안 봐도 북한의 엉망. 김정은 독재 체제가 그 엉망인 발언을 무기와 써서 가져왔다는 사이를 것도 참 도발로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여기 있습니다. 좀 읽잖아요 지금.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저는 제일 궁금한 주장하는 게 여기서 또 어떻게 엮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라를 안 보고.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멈추게 하려고 국제사회까지 나서서 한 마음으로 결의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무색하게도 불법 대북 송금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거 경기도 불법 대북 송금으로 유아영 또 부지사를 통해서 진짜 대단하다. 100억 원의 돈을 김문수. 불법으로 북한에 준 죄로 징역 7년 8월의 아유. 무거운 이제 처벌을 앞으로 이름을 받고 지금 바꾸죠. 감옥에 있습니다. 김 문제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신 분이네 진짜. 김 문제. 지난 5월 9일 날 미국 워싱턴 한인 회장 제임스 신 목사가 100억 원의 비밀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 이 얘기 안보리에 했던 공식 얘기 아니에요? 고발했습니다. 재무부 앞으로 얘기했잖아.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북한 김정은과 일가의 배를 불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고 졸립다는 댓글 너무 많이 저 올라와요. 김문수 졸립대요 지금. 그들과 다른 분들이. 투명하고 야, 당당한 이게 김문수 후보로 넘어가면 토론이 한 7, 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지겹다 진짜. 아까도 저 박진영 아이고. 그 우리 평론가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 좀 4명이 나오는 토론보다는 1대1 토론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 후보들의 공약 요즘 이제 주도권 이제 주도권 토론 자, 주도권 볼만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도권 들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분명히 6분 이준석 후보 30초입니다. 친중 역습니다. 출발 부분은 네, 분명 박근혜. 이상과 반드시 토론을 해야 되고 답변 시간 30초를 보장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남은 시간이 28초라면 원칙적으로 질문을 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준석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요즘 그 부산의 HMM 이전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HMM의 전신이 어떤 회사죠? 장학 퀴즈 또 들고 나왔네요. 부산에 HMM을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산이 북극 항로가 개발될 경우에 해운 항만의 중심 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아니, HMM의 전신을 물었는데 왜 답변 안 하십니까? 그 규칙을 좀 지켜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답변할 시간을
할애됐으면 제 답변할 땐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질문을 답을 하는 중이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발언에 끼어들거나 규칙을 어기는 거는 좀 사회자께서 제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게 이제 현대상선이 아마 보장된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립니다. 15초 남았으니까 마저 할게요. 네. 어쨌든 부산을 해운 항만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해운 물류회사를 부산으로 집중시키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HMM을 부산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HMM은 현대상선이죠, 아마도. 현대상선일 텐데 현대상선의 시간 지났습니다. 네. HMM이 현대상선이 전신인데요. 과거에 2000년대 초에 대북 사업하다가 2억 달러 정도 이렇게 자금이 사용돼가지고 기업이 휘청거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같으면 대북 송금으로 크게 문제되는 일입니다. 이게 외교안보 정책 때문에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김문수랑 중요하게 똑같아. 다뤄야 되는데요. 젊은 김문수. 방금 전에 김문수 본인 말씀한 것처럼 네. 쌍방울의 대북 송금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 진짜 뭐 나오나 했다 진짜. 쌍방울 대북 송금은 법적 수준이 판단과 똑같네. 무관하게 아니 김문수랑 미국의 똑같아 세대들이 수준이. 있는 이준석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 똑같네.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민법 212조에 따라 야, 가지고 이게 정치 그만해야 될 때가 온 것 제한될 수 같아요. 있는데 이준석.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도 외교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건 자명하고요. 과거에도 국내 정당성이 부족한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대미 협상에서 고생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두환 대통령 같은 국내 경우에는 정당성 레이건 얘기하는데 본인이 대통령 비호감 1등 아니에요. 만나서도 짧게 만나고 비호감 이어지기도 만약에 상대 후보가 윤석열이었다면 많은 그랬을까요? 양보를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못했겠지. 포기하고 미국산 무기도 구입하고 국방과학 그러니까 연구소도 제가 좀 축소하고 이재명 후보가 독재자가 아니라는 지금 얘기예요. 박진영 교수님 할 말을 잃으셨잖아요. 지금 너무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약점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는 흔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의 그럴 때 이런 네 여러 글자 가지 사자성 하면 됩니다. 뭐예요? 너나 잘해. 이게 맞습니다. 너나 잘해. 네 본인의 글자 하면 이런 끝나요. 문제들 다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안 받으면 해소가 안 될 거잖아요. 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아이고, 저 실제로 검찰한테 그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저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주가 조작을 하다가 수사를 받으니까 아마도 그걸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이 진상이 곧 규명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부산 얘기를 먼저 좀 하면 HMM은 부산으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의지에 네. 따라서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럼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결국엔 과거에는 속옷 만들었었고 이번에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언급하는 최악인데요? 와 근데 진짜 오늘 오늘은 이준석 제가 최악인데? 이게 막 아우 진실된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쌍방울이 저기 성상남 얘기가 나올까봐 안절부절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걸려서 도박 자금을 날려가지고 이재명으로 물고 늘어졌다. 이 해명을 트럼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꾸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외교안보에 그런 대한 고민이 1도 없는 거예요. 음. 1도.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사드는 이제 사드 나왔습니다. 용이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드라는 무기 체계를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요격하는 것이거든요. 사드 미사일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흔히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또 받아들이셔가지고 결국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음해를 하시면은 과연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뭘 해도 이렇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만약에 외교현장에 가셔서 대통령으로서 발언하셨다면은 큰 망신살 발언인데 아직까지도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십니까?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로 방어하는 게 맞죠. 그리고 당시에 이것은 매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상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굳이 과거 얘기를 조금 해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면 이 고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이 그런 고고도 미사일을 쏘겠냐, 예, 알겠습니다. 그 필요하겠냐 이런 논란이 현실적으로 있었다.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답변을 이렇게 물어보면요. 꼭 물어본 거 빼고 답을 하십니다. 자기 하고 싶을 만한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의사를 제가 한번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가 많은데요.
최소 2명의 후보에게 예, 질문해야 되는 입장을 거죠? 철회하지 맞습니다. 않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자, 룰을 지켜야죠. 2명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보를 설파하는 사람이 과연 합리가 자, 진행자가 제지했는데 계속 얘기하죠. 이준석 후보는 열심히 사는 건 참 좋은데 좀 바르게 사세요. 바르게. 관해가지고 굉장히 뭐 자유를 옹호하고 좋은 머리와 저 열정을 저렇게 이상한 쪽으로 쓰니까 네. 얼마나 공회스럽습니까. 좀 공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한번 진위가 뭔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연평도나 이제 서해 도서에 대해 가지고 이런 도발들이 있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런 서해 지금 도서에 주도권 토론에서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한테 질문한 건가요? 오늘로? 오늘로써? 네. 좀 북한이 공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사실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나 이런 것을 개설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답변 시간 주셔야 아직까지 됩니다.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뭐 그때 그 이야기에서 지금 되게 또 푸샷 잘 받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세 번의 토론 중에 김문수와 이준석은 단 한 번도 대립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로써 이제 전략은 다 전략은 다 나왔어요. 특히 중국인들도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는 지겠네. 뭐 그러니까요. 때문에 와서 그 카지노 같은 네, 주도권 경우에 토론 여기서 마무리. 야, 이게 뭡니까? 이준석은 가장 최악의. 야,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토론이 아니에요. 이재명 이게 후보 대선 후보야? 주도권 토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자, 주도권 토론 가보겠습니다.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존립, 그다음에 국가의 수준이 맞아야 토론을 하죠. 반드시 제가. 수준이 맞아야. 정말 존중해야 되는 또 섬세하게 대처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진영의 편을 들어서 우왕좌왕한다든지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이러면 매우 위험해진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권영국 후보님, 네. 저는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엄청나게 살상당하고 난 다음에 이기면 뭐 하겠냐. 뭐 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다음 그거보다는 나은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중책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걸 소위 평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정권 또 국민의힘 인사들을 보면 힘자랑을 많이 하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강력한 또 지지가 있죠. 그러면 이 강력한 군사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계속 겁을 주고 막 싸우려고 할 게 아니라 국방력으로 북한 억지력은 가지되 북한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는 공존, 공영의 길을 찾아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햇볕 정책이라고 주로 불렀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접경지를 두 곳을 들렸습니다. 파주하고 철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남방송 그리고 오물풍선 네. 이 긴장 때문에 거의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자신의 비상계엄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을 하고 갈등을 조장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께서는 사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취하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 그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우리가 핵무장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핵무장이라고 핵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핵무장을 해야 균형을 이루죠. 핵무장을 안 하더라도 한미 동맹 핵무장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갑자기 한미 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김문수 핵무장을 선생님. 하자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 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제가 저 여러 가지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어. 매우 과격하시잖아요. 뭐. 가지튀김이나 드세요. 그런데 아유. 저는 핵무장 해야 된다고 여기저기 주장하신 걸로 알거든요. 지금은 아닙니까? 주장한 바가 없어요? 핵무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 깨져버리면 그는 핵무장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무장 하자는 쪽이잖아요. 아니 그거는 해결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나와야지. 할 수 있으면 자, 이랬다 저랬다 뭐 핵무장 하자 그랬다가 안 하자 그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핵 잠재력 확보를 공약했어요? 그렇습니다. 핵 잠재력 확보가 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핵 잠재력 확보라는 거는 이제 플루토늄을 재처리한다든지 우라늄 농축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 이것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일본 수준의 재처리 제가 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교정을 해드리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겁니다. 핵 연료 주기를 완성한다고 해서 우라늄 농축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고 그걸 사용한 다음에 사용 후 핵 폐기물 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축약해서 관리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모른다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모른다는 거를 저는 원자력 발전소와 하겠습니다. 플루토늄 처리하는 데든지 농축하는 다 가봐서 주도권 토론이므로 질문 네. 하면 됩니다. 혼내면 또 말은 들어. 혼내면 말은 들어요. 찐내면 벌금을 말 잘 들어요. 벌금을 네. 내는 사람이. 재배치 공략하셨죠. 이준석보단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태도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핵 공유를 미국이 안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인데 그런 공약이 실행 가능합니까? 실현 가능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하는데 핵 공유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 나토식도 있고 또 다른 우리 한국식의 독특한 핵 공유 방식도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핵 잠수함이든지 또 이런 것들 충분하게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요,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한반도 비핵화가 대한민국의 합의된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핵을 여기다 설치해 놓으면 북한 보고 비핵화해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을 해가지고 북한이, 미국이 이거 민감 국가를 지정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을 해서 사실은 그런 길도 봉쇄가 되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행 가능한 얘기를 하자. 미국이 수용 가능한 걸 하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되는 대로 던지고 여기서는 핵무장 얘기했다. 저기 가서는 또 핵 잠재력 확보 뭐 이런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 지적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권영국 후보 순서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청정지에 가봤더니 네. 군사적인 긴장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어서 네. 민통선 안으로의 그 출입 자체가 군 부대에 의해서 굉장히 통제가 심합니다. 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시기에 이 출입 자체가 너무 통제되니까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네. 자, 이 접경지에서의 이 대북 갈등이 미치는 영향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만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접경지의 군사적 긴장은 이 이전 정부의 강대강 정책 때문에 발생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대북 풍선을 방치하는 바람에 대북 비라를 방치하는 바람에 이제 대단한 우물 풍선이 날라오고 또 서로 쌍방에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됐는데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야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에게 해악되는 일 말고 서로에게 득되는 길로 가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유감인 것은 그 대북 전단이라든가 이런 이제 긴장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제 소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하고 발언이고 잘 들어보시면 권영국 후보는 이제 특히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을 하거나 발언을 할 때는 약간 그 톤앤 매너가 다른 사람이랑 달라요. 부탁하듯이요. 달라요. 약간 달라요. 이제 반란을 볼까요? 일으켰어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박정희 전두환 때 보안사이고 이게 기무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가 방첩사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 보안사가 군사 쿠데타의 진원지였습니다. 자, 방첩사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방첩사를 폐지하면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방첩사 폐지는 잘못됐다고 보고 네. 방첩사가 잘못한 것은 그 처벌을 하고 알겠습니다. 또 고칠 건 고쳐야지. 예. 폐지하면 더 그럼 좋아하는 건 묻겠습니다. 간첩만 네네. 좋아하죠. 군사정보 수집은 국방정보본부에서 하면 되고 방첩 기능은 군 수사기관이 하면 됩니다. 굳이 여기 없어도 됩니다. 쿠데타의 진원지 저는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후보님은 언제나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하여 미국과 일괄 타결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관세하고 방위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분리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결부시키려고 합니까? 첫째는 한미 간에는 군사 동맹이 기본이지만 그러나 다른 지금 통상 문제든지 우리가 수출도 지금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또 나머지 교육, 과학, 기술 여러 부분에서 한미 동맹 여러 부분 여러 가지.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북아의 전략과 세계 전략에서 한국은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린치핀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네, 시간이 다 점을 돼가지고 강조하면서 제가 포괄적으로 그냥 결론만 말씀하시죠. 트럼프가 방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 포함되는 거죠. 뭐 올릴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결정 없어. 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그냥 여러 가지로. 합쳐가지고 두루두루. 예를 들면 예, 방위비가 인상되더라도 말 돌리지 우리가 마시고. 미국의 네. 해군 잠수함을 건조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할 테니까 예. 또 자, 이런 사태 정책 때문에 이해도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에 아까 방첩사 문제도 적용해서 왜 나온 거야? 2030년까지 왜? 적용되는 한국한테 양보하지 그냥. 방위 분담금 협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놓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면 또다시 협상이 가능하다? 이거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겁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도대체 미국과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호하게 해야죠. 제가 답변 드릴게요. 미국과 제가 한국의 질문한 게 아닙니다. 답변 지금 시간 30초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룰은 지키려고 노력하네요.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납득을 시켜서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 가지 확신- 부분으로. 그렇지 여러 가지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그게 뭔지는 구체적이진 않아요. 부분이고 알 수 또 없어요. 주한 상공회의소 남았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참 유감입니다. 이미 제지하면 일단 바로 끊어. 그건 잘하네. 네, 말씀은 잘 들어요. 끝내놨는 2030년까지 적용하자고 해놓고 아휴. 또 미국에서 하자고 하니까 거기 끌려다닙니까? 이걸 무슨 자주 외교도 아니고 굴종 외교만 하겠다는 뜻으로 들려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저 정도의 지적 수준 가지고 노동방 장난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노동방.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 좀. 노동에 대해서 몰라야 윤석열 정부 노동부 장관 할 수 지난 있는 거 2차 아니에요? 토론회 때 제가 이준석 후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공약은 아이로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의 TFWP 사례 그리고 국내 산업 연수행 제도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언론에 팩트 체크가 됐던데요. 캐나다의 경우 제도를 도입했으나 내국인 일자리가 자 줄어들어 캐나다에선 사라진 건데 자, 이준석 인정 들어가나 인정합니까? 맞죠? 입꼬리 내려가죠. 맞죠? 답변을 해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그러니까 됩니까?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폐지된 거 맞죠? 답변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10초 내로 질문해야 또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은 산업 연수생 제도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실시했는데요. 이게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라고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는 폐지했습니다. 것은 TFWP 제도 이제 답변해 자, 주시죠. 잠깐만.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질문을 30초 하고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예. TFWP 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질문 결국에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외국인 시간이 없습니다. 차별임금제가- 답변을 드려야 아니 됩니다.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네. 왜 자꾸 시간이 없습니다. 차별임금제가 아니 여전히 답변 지속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하세요. 아니 8초 남겨놓고 무슨 답변하라는 겁니까? 다 지금 30초 소진하신 다음에 하시라니까. 화났죠. 네, 권영국 자,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답변 시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후보 아니, 이건 주도권 매너가 너무 토론 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 시간을 보장 매너가 아니라 이 얘기는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네,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이재명 후보 대북 송금 또 나옵니다. 나는 말을 할 때부터 웃겨. 대북 저분은 송금이 대북 송금. 본인은 뭐 상관없다. 3분만 드리세요. 3분. 아, 지금 본인이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아유. 그래서 부당한 한 기소였다 이 얘기를 또 말입니다. 안에 외교하면 부당한 아무런 기소든 증거도 나도 없이 재판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런 구체적 증거는 물론이고 본인은- 형식적 증거도 없이 가만있어 기소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질문할 테니까요. 아, 이제 본인도 근데 이제 룰에 한번 지금이 따져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단하다 김. 자, 이거 지금 또 줄줄 읽습니다. 그 어떤 재판에 어떻게 걸려 있고 과거에 어떻게 기소됐고 한 거를 정보를 다 읽어요. 나무 위키죠, 나무 위키, 나무 위키. 북한 문수 거래법 위키. 위반,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저것만 오늘 5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재판 진짜. 받는 건 전부 그는 억울하다, 잘못됐다, 이건 뭉쳐야 재판 되겠다. 금지시켜야 된다. 이 재판 유죄 판결하면 유죄. 판사를 탄핵한다, 특검한다. 탄핵도 나왔어. 독재자가 이런 독재자가 있습니까?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독재 나오잖아 방금. 그래서 미치겠다. 국민들이 독재 탄핵 또 그때만 나오잖아. 저런 사람이 삼권 분립 파괴 나와야 됩니다. 방금 또 사태 또 나옵니다. 사태가 어떻게 레퍼토리가 있네. 되느냐? 사퇴하세요. 완전히 이건 뭐 황제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 본인이 지은 죄는 다 그렇지. 누가 유죄라 그러면 검찰청도 없애겠다 그랬죠. 공소청으로 검찰청도 없애버리고 본인은 검찰 검찰청이 수사도 뻘겋다며. 완전 박탈 검수완박에 또 대법관도 대법원장도 전부 탄핵 특검 이게 외교부 청문회 다 나오라. 이런 무법천지에 국회가 어디고 이런 무법천지에 민주당입니까 독재당입니까?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누가 김문수 후보님 때 비트 좀 주세요. 음소거 했죠 음소거. 그럼 본인은 대한민국에 안 살고 어디 뭐 하늘을 위해 삽니까? 답을 그래서 드릴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대답을 안 들어. 이재명 정말 크게 본인이 여기서 사과도 하고 이게 토론이 안 이거 되잖아요. 고치자. 그렇지 안 되죠. 토론이 안 돼, 토론이 안 토론이 돼. 안 되죠. 심각하다, 심각해. 심해. 답을 드릴까요? 예, 해보시오. 해보시. 판을 왜 받냐라고 물으셨는데 아유. 이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생하라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당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돌려듣는 게 아니라 라이브예요. 또 봤던 다 내용입니다. 확정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도 뭐 위증교사 이런 거 다 무죄 나잖아요. 이거 선거법 이거 사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데 하여튼 나머지 남아있는 사건들도 아마 제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됐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언론에서 자, 난리가 났을 예,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아니 지금 않습니까? 시간이 증거가 없는데 왜 재판을 계속 받고 그러면 증거 없으면 그냥 재판 받으면 되지 왜 대법원장을 파는 이거 아까 했던 얘기예요. 이유가 이 뭡니까? 재판 때문에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유죄죠. 질문하면 답할 기회를 주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제가 질문하자면 지금 대법원장과 오늘 대법관 사회 토론인가요? 전원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대법원장을 왜 탄핵한다고 하고 대법원장을 왜 특검한다 그러고 대법원장을 왜 청문회에 나오라 그런지 그리고 대법관 숫자를 지금 뭐 30. 야,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저 주제만큼은 필리버스터 가능합니다. 대북 송금부터 시작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또 가져가서 사심을 하겠다고요? 대한민국이 그럼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검증 토론입니다. 그거 거의 그 수준입니다. 상권 분립을 다 흔들어버리고 자신들은 아니, 대통령 될 근데 생각이 없어. 검증 토론인 건 좋은데 한 얘기를 계속 5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겹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 상권 분립 또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독재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퇴하라고 또 합니다 이제. 이재명 오늘 이낙연이 또 하나 장착해줬어요. 괴물 독재. 괴물 독재, 괴물 괴물 독재. 얘기예요. 마지막 토론입니다. 바뀌어주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이 대통령제 자체에 대해 가지고 위험하다. 이런 분이 후보가 되는 것을 위험하다. 기본적으로 막대로 가는 새로운 어떤 저항이 일어날 거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답을 드릴까요? 예, 하시죠. 룰은 지켜. 룰은 30초. 인지 아이고. 유세장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너무 많은 말씀하셨는데 대법관들에 대한 특검이나 아이고.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도 없고 오히려 이런 법률 개정 시도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보류하라고 제가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왜 재판받냐 자꾸 물으시는데 검찰에게 왜 기소했냐고 물으십시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고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본인이 민주당의 아버지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수준이 떨어져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좀 이렇게 심각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 들어줘야 돼요. 아 심각합니다. 그 수준이 정당 사상, 우리 민주당 김문수 선생님 너무하네. 최고의 지지를 받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금 당내. 그러면 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 안 된다. 내가 스스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나는 내가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겠다. 정상적으로 이것도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이게 뭐라고 했죠? 아까 토론 시간 낭비수계? 예. 네, 낭비수계. 법치주의가 분에게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그래서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는 바가 많고 이준석 후보께 묻습니다. 또 협공수계. 세계 아, 자 협공. 자 바톤 넘깁니다. 방어를 위한 토스, 방탄 스루페스트. 복제를 이 3권에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슈팅? 있었습니까? 슈팅? 사실 저는 뭐 기소도 안 돼보고 재판도 안 받아보고 감옥은 더더욱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변호사를 하시는 제 지인 이 감옥에 가보면은 자기 죄 있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경찰을 잘못 만나서 검사를 잘못 만나서 네가 썸상날 구역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 이런 얘기하는 네가 자세 말이 안 나오면 참.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아 근데 둘이 보통 협공 일반- 잘하네. 협업이. 시인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젊은 아까 말했던 김문수. 것처럼 수사기관을 젊은 욕하고 소명 검사 문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걸 국민들께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질문은 어렵고 제가- 발언할 수 구준들 없습니다. 하고 질문은 어렵습니다. 예, 제가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나 24초.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린 거는 이재명 후보가 적어도 지금 그만하세요 할아버지.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아버지, 완전 89.77%의 이런 독재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런 분이 반복되는 주제는 좀 대통령 제어를 해야 되는 거 탄핵했으면 아닙니까? 됐지. 대법원관부터 시작해서 네. 법관, 선거 검사 토론은 다 탄핵하면 개입할 수 우리나라 없어요. 무법천지 똑같이 하니까. 어떻게 네, 김문수 후보의 아유, 주도권 지겨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약 검증까지 치열한 토론은 야 이제 이렇게 주도권 아니지. 토론까지 했는데 정말 오늘이 마지막 아. 또 허탈하네요 오늘의 중계는. 자 그래도 마지막 발언에 또 묘미가 있으니까 마지막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후 발언이 마무리 발언 네.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최후 발언입니다. 1분씩이고요. 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참 아쉽습니다. 정책 토론으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마치 뒷담화하는 자리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득권자들이 만든 위기를 언제나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왔습니다. IMF도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도 그리고 작년에 12월 3일에 군사 쿠데타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왔고 이겨내는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이 내란 세력이 다시 복귀하느냐 아니면 희망의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거듭나느냐가 결정됩니다.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꼭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말씀하시죠. 당신이 있어서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 당신이 거리는 세계에 내가 보였습니다. 감성이에요. 1차 토론 때 외로운 토론을 했다는 제 말에 한 시민이 그쵸. 보내준 말입니다. 삼박자.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누군가에 닿았다는 것만으로 저는 이미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외로움은 지금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에너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곁에는 무권리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노동당, 기후정의를 지키는 녹색당, 곳곳에서 우리 사회 대안을 일구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들, 자발적으로 지지선을 해주시는 각계 인사들, 직접 현수막을 걸어주시는 지역주민들, 그 이름 하나하나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차별이 아니라 희망이, 냉소가 아니라 기대가 모이는 나라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 권영국이 하겠습니다. 기호 5번 권영국을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 아 고생하셨습니다. 1번 국민의힘 자 이제 정말 저 수배들. 김문수 마무리 발언 낭비 수배죠. 오명현 씨는 이재명 수배. 후보의 법인카드 비리를 폭로한 뒤에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그만 좀 해 진짜. 무슨 감옥 같지 않아요? 뭐 하는 거야? 이재명 지사와 함께 골프 쳤다고 가족들에게 자랑했지만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징하다. 김문구 씨 유족들을 깊이 위로드립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유서 얘기도 전영수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유족들한테 저 굉장한 죽음에 2차 가해 될 수 공감합니다. 있어요. 그만하죠.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해야 합니다. 괴물 방탄 독재를 막아내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 함께 지켜냅시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룹시다. 감사합니다. 진짜.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번의 토론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노무현 얘기만 해봐, 아주 저는 그냥. 이 토론 자리를 통해 단 하나, 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펜코를 사랑하지. 저와 제 가족이 제발 사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지하에서 시작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제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응원, 그리고 이 위대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공부할 기회를 주셨고 국비 유학생으로 저를 세상 밖으로 보내주셨고 국민의 선택으로 정치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제 저는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께서 피와 땀으로 지켜오신 정말로. 그 소중한 기회의 사다리를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기호 4번 이준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4번이 죽을 사자가 됐네요. 오늘. 진짜. 4번.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을지 자, 오늘 이렇게 마지막 3차 TV 토론이 끝났고 현장 이제 정리하는 후보들의 과정 중에 혹시나 이제 이 각 후보 간의 마지막 움직임 뭔가 좀 나올 수 있을까 일단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면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의 악수를 어쨌든 권영욱 후보가 받아주기는 했어요. 사전 투표도 가능하니까 주권자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오늘은 지금까지 열띤 모든 토론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국민 여러분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전종환 MC님부터 다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말씀 전합니다. 김문수, 이준석.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후보들끼리 혹시나 뭐 인사하는 거라도 보여주나요? 보여주고. 자, 서로가 이제 마이크 떼고 가끔 저런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데 부감샷으로 마무리를 하나 봅니다. 마이크 떼고. 아, 됐어요. 네, 됐어요. 넘어왔습니다. 예. 자, 아이고, 국민 너무 여러분들 정말 힘들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이게.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